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지금 추진 중이다. 이번 미국, 캐나다, 이번 이런 순방을 하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속도를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국민에게 밝혔습니다. 그 구조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그러니까 AI 서버 정부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것을 현재 행안부는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로서 서버를 아마 10월 중에 다 마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완전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 서버 정부라는 이름이 붙은 AI 서버에서 구름 OS 이걸 통해서 사실은 직접 민주주의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조직을 위주로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가짜뉴스 해결책을 강구해줘. 이렇게 하면 이 정부라는 이름이 붙은 AI 서버 여기에서 가짜뉴스를 박멸하겠습니다 하면서 척척척 해결을 한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현 정부의 구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화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꿈만 꾸고 마는 것인가? 바보가 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너그럽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하고 직접 MOU도 체결하고 국내 지금 당장 나타난 것이 행안부에서 이 노트북을 60만 대를 공공기관에 새로 구입하도록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이 개방형 운용체계의 구름 OS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서 구름 OS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클라우드 그 클라우드를 한글로 해석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정부의 구름 OS다. 이렇게 지금 호칭을 붙여놓은 것이죠. 이름 붙이는 데는 참 재주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직 대통령 청사의 이름도 못 붙이고 있듯이 이것도 남의 것을 번역만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구름 OS를 탑재한 노트북, 이것을 온북이라고 합니다. 이 온북 60만 대를 공공기관이 지금 현재 다들 컴퓨터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더 들여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권 다툼이 지금 아주 피 튀기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조만 볼 건데, 자, 이러한 AI 서버하고 연동해서 이렇게 하는 구름 OS가 있다. 이게 이 온북이라는 이 노트북이 어디 들어가느냐? 행정각부와 청, 이제 좀 더 큰 범위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주민센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소방서, 이게 지금 문제는 직접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제 요게 이렇게 묶여 있고 직접 이렇게 1대1로 직접 연결이 된다. 이 부분도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직접 연결된다. 소방서, 결국 이 AI 서버 정부라는 데서 직접 연결하는 겁니다. 경찰서, 민방위 조직, 공항, 부두, 그다음에 군부대, 병원도 지금같이 급한 일이 있으면 직접 연결해서 결국은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직접적으로 통제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 권리와 책임은 항상 동전의 양면이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맞붙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준대 학교에. 이게 아니고 통제도 한다. 같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내인데 결국은 이 정부하고 뭔가를 하려면 세계 각국의 한국 공간까지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관리 대상 개인들, 관리 대상 단체들 직접 연결해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갸우뚱할지 모르겠는데 이걸 지원 대상, 보호 대상으로 바꾸면 국민들이 상당수 흡족해하면서 볼 겁니다. 지원, 보호는 결국 관리이고 통제입니다. 직접 된다. 자, 이런 아주 그냥 간단하고 칼같이 행정 집행을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AI 서버 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입니다. 정부에서 이렇고, 그리고 이제 여기 기업들이 연결돼 가지고 당장 11월에 어느 기업에서 이게 무려 60만 대나 됩니다. 노트북이. 물론 기간은 매년 이렇게 나눠서 지금으로서는 5년 정도에 나눠서 한다고 하지만 1년에 그 12만 대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물량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11월에 이미 그 신청을 받고, 그러니까 국민 이 모든 것은 사실 흔히 생각하는 정부를 새로 만드는 일입니다. 국민투표도 안 했고 그냥 자기들끼리 이거 우리 공약이었으니까 한다고 하면서 기업들 들러붙고 정부에서 외국 가가지고 이거 MOU 맺고 이러면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이게 진짜 합니다. 이제 그걸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이 AI 서버 정부는 누가 대통령입니까? 물론 대통령이 있죠. 상황. 그 밑에 AI 서버가 대통령 노릇을 하겠죠. 직접 이렇게 뭐든지 직접 지시하고 통제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AI 서버라는 것은 기술이 들어가는 분야입니다. 그 기술자가 아주 힘이 세겠다. 그거를 알 수 있겠죠. 이게 실현 가능한가? 리마연에서는 이게 실현 가능하지 않다. 좀 그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주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인도에는 유명한 그 인도 도시락, 점심 도시락, 이 도시락 배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인도의 점심 도시락 배달 시스템, 그거는 이런 겁니다. 각자 가정에서 남편이 출근을 하는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내가 집에서 도시락을 만들고 이 남편이 있는 직장까지 도시락을 갖다 주면 되는 겁니다. 이 중간에는 남이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들이 배달을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각 곳곳에 사는 각자 가정에서 제각기 다른 직장으로 이 다른 사람들이 이걸 배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인원이, 그리고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아주 많은 인원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도시락을 배달하는데, 이게 또 신기한 것이 아주 성공적으로 척척 배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점심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 점심시간에 도시락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 MIT에서 이거를 이거 프로그램화 하면 좋겠다 해서 프로그램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출발지가 있고 도착지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만든 도시락을 받아서 여기 먹을 사람한테 배달하면 되는, 그리고 그 시간이 점심시간 안에 도달하면 되는 아주 단순해 보이는 그런 것이죠.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모든 것이 예외적이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죠. 단순하고 반복되는 작업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요소가 많아지면 그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이 하는 아주 어린,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가 하는 그것도 어떤 의사결정이 거기 들어가게 되면 이게 프로그래밍이 손도 못 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단순한 인도 도시락 배달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이제 행태, 이거를 MIT가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야 당연한 것이죠. 이게 여건이 모든 요소가 다 바뀌고 살아 움직이고 있다. 이걸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여건이 매번 바뀌고 매번 달라진다. 이 시스템이라는 게 기계적인 시스템이 아니어서 집과 직장은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이 중간 과정은 정해진 게 없다. 그러니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 이게 디지털 플랫폼 정보라는 것을 이제 많이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겁니다. 물론 AI라는 것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하죠. 지금 보면 뭐 어떤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그런 자료를 가져와서 조합을 하지 않습니까? AI는 붓질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 붓질처럼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AI는 뭐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 복잡해 보이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I가 무엇까지 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까지 비정형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걸 따지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우리나라에서 이 AI 이런 기술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선진적이다 하는데 네이버가 꼽히지 않습니까? 저 분당 네이버 빌딩 가보면 그게 AI 시스템으로 돌아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이버 빌딩은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사람이 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성은 어떻겠습니까? 삼성 AI 시스템으로 돌아가느냐? 얼마 전에 봤죠? 삼성 이재용 씨 자기가 식당에 가서 식판 들고 밥 받아 먹지 않습니까? 그거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음식도. 삼성조차 AI가 음식을 다 만들어서 오늘 윤석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같으면 오늘은 날씨가 이렇고 이러니까 이재용 씨가 아마 이걸 먹고 싶어 할 거야.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되니까 대량으로 만들 필요가 없고 모두 1인 맞춤으로 만들어서 서비스해야 할 겁니다. 정부도 움직이는데 그까지 밥 한 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죠. AI가 음식 만들고 이재용 씨가 뭐 먹고 싶은지 알아서 윤석열 대통령 이거 맞춤 아주 노래를 불렀죠. 그런데 그렇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삼성도 그렇지 않다. 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 AI 정부를 추진 중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할 필요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겠다고 하는 이거 금지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금지하고 대한민국 법률이 금지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이런 짓 하지 마라 한 바로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좀 제대로 여러분 모두 한 목소리로 이야기 좀 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AI 시스템으로 돌리겠다. 그래, 앞에 네이버도 안 된다. 삼성도 못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5,100만 모두와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와의 연결되어 있는 관계와 이게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입니다. 네이버나 삼성하고는 아예 비교 대상이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도대체 정부를 뭐로 알고 있는 건가? 윤석열 대통령은 컴맹, 넷맹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가 보인 행태로 봐서도 그렇고 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AI 서버 정부, 이 AI 서버가 국민을 관리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어느 정도 협조적인 관계에서 일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준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뭐 앞으로 영원히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뭐 최소한 100년 내에는 안 된다 이렇게 알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안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 재임기 5년 내에 안 되겠죠. 이거는 명백한 겁니다. 혹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준비를 해놓고 그러면 5년 후에 하면 되잖아. 이래서 5년 후를 위해서 기반을 닦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왜 공공기관의 컴퓨터 60만 대를 윤석열 재임기에 바꾸느냐. 한꺼번에 지금 이 기업들이 신청을 하게 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소비를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당장 새로 사라고 하는 건가? 부모가 아이를 보고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자동차를 하나 사줄게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아직 대학 가려면은 5년 후라고 합시다. 공부 뭐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지금 학원 가야 되니까 학원 다닐 때 타고 다니게 자동차 좀 사줘. 그러니까 그래 사줄게. 이럽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이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이거를 구축해서 그 시범 사업을 10월 중에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이 구름 OS를 탑재한 온북 이거로 전국 공공기관을 일단 전면 교체한다.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다 채울 겁니다. 가면서. 그게 이제 1차로 지금 나온 게 60만 대 이상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업에서는 노트북 업체 그 업계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노트북 수주 사업이다. 이래서 지금 아주 웅성웅성합니다. 그래서 11월이면은 이 조달 등록을 해야 될 거다 해서 현재 나오는 뉴스가 노트북 업체들이 사전 영업을 하고 그래 물밑 작업이 한창이라는 겁니다. 지금 안에서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5년 후에도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거다. 그랬더니 가서 우리 기술이 안 되니까 캐나다 AI 기술을 들여오고
그래서 캐나다가 이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미리 노트북은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그 모든 기관과 이런 데서는 반드시 이 구름 OS를 탑재한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하고,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는 사람은 알죠. 지금 AI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수준이 뭐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지만 일천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AI가 어린아이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AI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이게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상당히 좀 미묘한데, 눈으로 보기에 그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것이 아니다.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발효식품은 자연 발효하고는 다른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AI가 온갖 것을 다 하는 것 같지만 그저 결과물을 어떻게 조합해서 낼 뿐입니다. 그 뒤에 인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AI가 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어서 정부를 이렇게 갈아엎겠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겁니다. 컴맹이고 넷맹인 윤석열을 꼬드겨서 컴퓨터나 잔뜩 팔아먹자. 사업하는 사람은 당장 돈 버는 게 최고니까.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 이런 게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도 하고 광고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스타트업, 뭐 이런 데서는 이번 기회에 지원을 받아서 어디 꽁돈으로 우리도 좀 돈 좀 벌어보자. 분명히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뭐든지 확 질러버려서, 이번에 확 질러서 사고 크게 친 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저 확 지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현재 국가를, 뭐 구체적으로는 집행정부를 장난감처럼 주무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큰일입니다. 그런데 돈 있는 기업들과 돈벌이 되는 일부 국민들과, 그리고 윤석열 옆에 들러붙어서 이익 챙기고 힘 좀 써보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결코 그거 아닙니다 소리를 못하는 이 근처에 있는 정치인 카르텔. 사실 이러한 사업을 할 때 민주당도 이걸 막아서지 않고 있는 것은 뒤로는 무슨 혼맥이니 인맥이니 해서 다 한통속입니다. 자기들도 이익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망합니다.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외국에까지 이걸 나눠 먹겠다고 하고 있는데, 바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실체라는 게 이런 거다. 그런데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이걸 막지 않고 있다. 이거는 안 될 일입니다.